관중의 함성이 로데오 경기장을 가득 메우고 문이 열리자 야생마가 폭발하듯 튀어나왔습니다. 브롱코는 거칠게 몸을 흔들며 발길질했습니다. 소용돌이 치는 근육덩어리 위에는 마르고 집중한 카우보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장갑 낀 손은 안장뿔을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스키버크스는 그 8초의 아드레날린 순간을 위해 살았습니다. 26살 카우보이 스키 버크스에게 날뛰는 야생마에 매달리는 짜릿함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큰 키가 짐승과 하나 되어 뒤틀렸습니다. 아래에서는 말발굽이 흙을 내리치고 가죽 냄새, 가총 냄새, 그리고 공기 중에 자욱한 경기장 먼지, 더 보여달라고 고함치는 떠들썩한 관중들. 스키는 타기 위해 태어났어요. 모두가 그의 이름을 알았어요. 2023년 어느 운명적인 밤, 관중들의 환호가 공포에 질린 숨죽인 탄성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말이죠. 로데오에 떠오르는 젊은 스타 중 한 명이 마지막 말을 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끔찍한 순간에 이 프로 브롱코 라이더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애리조나 프레스코 출신 스키는 가죽공예, 컨트리 음악, 카우보이와 관련된 모든 것에 애정을 갖고 자랐습니다. 텍사스에서 소년 시절을 보낼 때 그는 자신의 방을 데이비 크로켓 기념품으로 가득 채우고 종이 조각의 활기찬 서부 장면을 낙서하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기다리는 로데오의 영광을 꿈꿨습니다. 그가 6살에 처음으로 말에 안장을 얹었을 때 그의 부모님은 키 크고 금발인 아들이 마치 오랜 세월 말을 탄 듯 금방 안장에 적응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어린 스키는 가족의 늙은 앞말 등에 올라 몇 시간씩 브롱크 타기를 연습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목초지에서 조용히 풀을 뜯을 때 짧은 갈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스키는 텍사스 로데오 서킷에서 새들 브롱크와 렌치 브롱크 종목을 휩쓸었습니다. 그와 그의 믿음직한 팔로미노 말 스마티는 너무 많은 종합 우승을 차지해서 스키는 반짝이는 벨트버클 컬렉션을 거대한 트렁크에 보관해야 했습니다. 로데오 공연이 없을 때면 그는 동네 홍키통크에서 통기타로 엘비스 커버곡을 연주하거나 자신의 차고 작업실에서 맞춤형 카우보이 부츠를 제작하곤 했습니다. 맑은 봄박스에서 나오는 조지 스트레이트의 노래가 잔잔히 흘러나와 밤새 그를 지켜주었습니다. 어머니 디에는 그를 가장 재능있고 정말 웃긴 사람이라 했습니다. 예술적이고 음악적인 복고풍 매력덩어리라고 했습니다. 스키에게는 출발문에서 튀어나오는 브롱크의 거친 기세만 한 것이 없었습니다. 장갑 낀 한 손으로 리깅을 움켜쥐고 다른 팔은 하늘로 치켜든 채 스키는 자신감과 근성을 뿜어냈습니다. 그는 6피트가 넘는 키에 채찍처럼 날렵하고 호리호리했습니다. 그는 기다란 몸을 브롱크가 날뛰고 뒷발질할 때마다 힘 하나 들이지 않듯 자연스럽게 맞춰 움직였습니다. 스키가 말에 몸을 밀착한 채 타는 모습을 보면 날카롭고 또렷한 이목구비가 8초 버저가 울릴 때 커다란 보조개 미소로 번졌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의 가느다란 팔의 힘과 강한 의지의 힘만으로 난폭한 짐승을 길들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황소 타기처럼 브롱크 타기는 카우보이들이 강력하게 날뛰는 말을 8초 동안 타려고 시도하는 위험하지만 인기 있는 경기입니다. 브롱크 타기는 스티어 레슬링과 함께 대표 로데오 경기로 꼽힙니다. 송아지 올가미 걸기와 황소 타기와 함께 숙련된 브롱크 라이더들은 힘으로 찬사를 받습니다. 협응력, 또한 그들 아래에서 날뛰는 동물을 대담하게 마주하는 용기로도 유명합니다. 세계에는 2가지 주요 브롱크 타기 방식이 있습니다. 스키버크스는 베어백과 새들 브롱크를 좋아했습니다. 베어백 참가자들은 말의 어깨 뒤에 부착된 간단한 리깅 스트랩을 잡고 거대한 말이 출발문에서 튀어나올 때 목숨을 걸고 매달렸습니다. 말은 뒷발질을 하고 몸을 활처럼 젖히며 앞뒤를 뒤바꾸듯 요동쳤습니다. 새들 브롱크, 스키의 영역, 자유롭게 흔들리는 등자가 달린 특정한 웨스턴 안장을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지지할 수 있는 뿔은 없습니다. 새들 브롱크 라이더들은 말의 굴레에 달린 단순한 고삐를 잡고 동물의 힘찬 움직임에 맞춰 몸을 들어올리고 박차를 가합니다. 베어백과 새들 브롱크 경기 모두에서 라이더들은 출발문을 나설 때 마크아웃을 해야 합니다. 즉 카우보이의 박차 달린 발꿈치가 게이트에서 첫 점프할 때 동물 어깨에 닿아야 합니다. 경쟁자들은 말의 버킹 퍼포먼스와 라이더가 브롱크와 몸의 움직임을 얼마나 잘 맞추는지에 대해 각각 0점에서 50점까지 점수를 받습니다. 최고 점수는 80점대에서 90점대에 해당합니다. 이 영상에서 볼 수 있는 모든 브롱크 타기 경기는 보호 펜스로 둘러싸인 흙으로 된 로데오 경기장 안에서 열립니다. 말과 기소는 경기장 벽에 설치된 좁고 답답한 출발문에서 튀어나옵니다. 대부분의 경우 브롱크는 강하게 날뛰도록 특별히 사육된 사나운 야생마입니다. 앞말과 거세마는 평균 1200, 1000파운드, 힘센 종마는 최대 1400, 1000파운드까지 나갑니다. 이 말들은 좁은 우리에 갇혀있다가 개방된 경기장으로 나올 때 엄청난 힘으로 폭발적으로 뛰쳐나옵니다. 브롱크 라이더들은 말을 태우기 전에 손잡이 장비와 안장끈을 아주 단단히 조여서
폭발적인 승마 도중 장비가 돌아가지 않도록 합니다. 로데오 강제라고도 불리는 보호요원들은 던져진 라이더가 땅에 떨어진 후 불파이터들은 근처에 서서 난폭한 말들의 주의를 돌립니다. 현장에 있는 응급 의료진은 라이더가 말에 밟히거나 거칠게 던져져 다칠 경우 신속하게 투입됩니다. 짧은 옆구리끈이 동물 옆구리를 감싸 더 높고 더 격한 띰질을 유도해 라이더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가죽이나 네오프렌으로 제작됩니다. 규정에 따르면 옆구리끈은 말의 피부를 해치거나 손상시켜서는 안 됩니다. 기수의 박차에 달린 톱니는 손상 방지를 위해 반드시 무뎌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 보시겠지만 이 스포츠의 치명적인 위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속으로 머리부터 경기장 바닥에 내던져질 경우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거세게 내리찍는 말발굽에 깔릴 수도 있습니다. 혹은 말의 뒷다리에 차일 수도 있습니다. 스키의 명성이 로데오계에서 점점 커지면서 그의 용기와 카리스마에 대한 이야기도 퍼졌습니다. 친구들은 그가 천사들도 두려워하는 곳에 뛰어든다며 아무도 탈 수 없는 사나운 브롱코에 타르는 성향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대부분 카우보이조차 다가가기 힘들 만큼 사나운 말이라면 스키는 어린아이 같은 열정으로 그 말을 반겼습니다. 삶을 울타리 없이 살라는 자신의 좌우명을 따르며 젊은 브롱코 선수는 항상 다음 로데오나 모험을 향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스키는 어디서든 친구를 사귀었어요. 그의 남다른 존재감은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도 호감을 샀습니다. 스키는 마지막 끔찍한 밤까지도 모든 순간을 거침없이 질주했습니다. 2023년 9월 9일 스키는 에빌린에서 열린 웨스트 텍사스 박람회와 로데오에서 4번 출발 칸으로 내려갔습니다. 거대한 검은 브롱크에 강철빛 짙은 파란색 옆구리가 그의 옆에서 움직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더블디. 서킷에서 거칠기로 소문난 말 중 하나로 더블디는 혼돈의 소를 상징하는 존재였어. 네 다리로 버티는 1350파운드짜리 분노 그 자체였지. 그 불타는 듯한 붉은 눈을 한 번만 봐도 대부분의 카우보이들은 그와 맞서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스키는 달랐어. 좁은 우리 안에서 그 거대한 검은 말이 발을 구르고 콧김을 내뿜을 때 스키의 푸른 눈동자는 빛났지. 아래에서 로데오 보호요원들이 조심스럽게 십자성호를 긋고 스태프들이 왜소한 선수가 얼마나 버틸지 불안하게 내기를 속삭이는 동안 스키는 완전히 제 무대에 선 듯 자신감이 넘쳤다. 이 순간이야말로 그가 빛날 때였다. 출발문이 삐걱거리며 열릴 때 더블디는 완전히 폭발했다. 멀리서는 검은 몸체와 흙먼지가 번쩍 스쳐 보였다. 브롱코는 미친 듯이 발길질하고 날뛰었다. 스키는 말이 몸을 획 비틀고 앞뒤를 바꿔댈 때 꽉 매달려 있었다. 어지러울 정도의 한순간 스키는 뒤틀린 동물 밑에서 완전히 거꾸로 매달려 있었다. 몇 초가 지나자 더블디가 거칠게 몸을 말아올리며 스키를 공중으로 날려버렸다. 그는 브롱코의 진로에 바로 떨어졌다. 그가 마지막으로 기억한 건 하늘을 가릴 듯 지쳐드는 검은 말발굽의 광경과 경기장이 그를 끌어안듯 솟구쳐오는 모습이었다. 평소 타기와는 달리 브롱코 타기에는 헬멧이나 조끼를 요구하는 안전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스키가 착지한 후 마지막에 끔찍한 순간들에 브롱코의 발굽이 보호되지 않은 그의 머리를 강타했다. 관중석 전체에서 끔찍한 탄식이 떨리듯 퍼졌다. 베테랑 로데오 관계자들은 어떤 경기장도 그렇게 조용해진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진 끔찍한 몇 초 동안 스키의 힘 빠진 몸이 흙바닥에 구겨져 있었다. 정적을 깨는 흐느낌 소리가 났습니다. 한 목격자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정도였어요. 저는 관중석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여성을 몰라요. 군중 속에서 찾아내라고 해도 못 찾을 거예요. 그녀는 두 손을 들어 올리고 그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었어요. 만약 그게 로데오 커뮤니티를 설명하지 않는다면 저는 뭐가 설명하는지 모르겠어요. 스태프들은 여전히 분노에 차서 경기장 울타리 근처에서 날뛰는 미친 브롱크를 쫓아갔습니다. 한편 소규모 응급구조팀이 스키를 조심스럽게 척추 고정판에 실었습니다. 아무도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그를 밖으로 밀고 나갔습니다. 그가 태어난 날부터 저는 스키에게서 항상 늘 뜻밖의 일만 생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그의 어머니 디앤이 말했습니다. 그날 그녀는 모든 어머니가 가장 두려워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젊은 카우보이를 살리려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스키머리의 가한 충격은 너무 치명적이었습니다. 스키버크스는 젊은 시절 가장 사랑하던 스포츠를 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스키 사고 후 며칠 동안 북텍사스 로데오계는 세상을 떠난 동료 한 사람을 추모하기 위해 힘을 합쳤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 아래 그들은 가족 묘지에 여러 세대의 버크스 가족들과 함께 카우보이 왕자를 안장했습니다. 이후 눈부신 광경이 그것을 본 모든 이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에빌린 상공의 구름 위로는 말에 탄 카우보이의 틀림없는 형상이 천천히 나타났습니다. 모자를 높이 들고 있었습니다. 기에는 그 생생한 모습이 자신을 향해 한번 손을 흔드는 것을 봤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알 수 없는 곳으로 달려가며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녀는 저 너머에서 건넨 스키의 마지막 인사를 떠올리며 미소 짓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들이 사랑하던 일을 하다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습니다. WD라는 브롱크말의 등에 올라타 마지막 순간까지 풍요로움을 쫓았습니다. 하지만 숙련된 러프스톡 종목 선수도 여전히 끔찍한 위험에 노출됩니다. 대단한 말도 순식간에 마지막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카우보이들이 뼈아픈 대가를 치르며 이 위험한 8초를 멍과 골절, 심지어 목숨으로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배웁니다. 웨인 프로스트 같은 브롱크라이딩의 전설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빌 스미스, 그리고 스키버크스. 그들의 영광의 시절은 대담한 기승이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진 끝에 무자비한 말발굽발에 흙바닥에서 비극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물어봐도 그들은 카우보이로 살다 죽는 길 가운데서도 길들일 수 없는 거친 브롱크와 맞서다 생을 마감하는 것보다 더 비참한 최후가 많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